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블랙박스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2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우회전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게 제일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예전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상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좌회전할 건데요. 여기 보행자가 있네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저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앞에, 보행자. 옛날에 이럴 때 그냥 갔죠? 안 돼요. 건드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옳지. 언제까지? 다 건널 때까지. 다 건너갔네요. 됐어요. 이제 가도 돼요.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저기 보행자 또 있네? 오호. 여기에서 지금 보행자 여기 있어요. 가도 되나요?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신호등은요. 황색 전멸등이에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이죠. 원칙은 멈춰야 됩니다. 다 건너갈 때까지. 근데 뒤에서 차들이 계속 밀리죠. 이럴 때 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실 때도 있을 텐데요. 원칙은 건너고 있는 보행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그리고 그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는 않죠. 자, 이번에는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황색 전멸등이고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는데 저 오른쪽에 아빠랑 애기랑 길을 건너려고 저기 오네요. 그죠? 손잡고 오네요. 손잡고 오는데 이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이런 그냥 가니까 이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소리 좀 키우고요. 자, 여기서요. 원래는 멈춰야 되죠. 건너고 있는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앞차 가니까 그냥 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이구, 뭐 했어요? 아하. 저 차가 멈춰야 되는데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빠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핸드폰으로 차를 때렸어요. 차가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차 찌그러진 것에 대해서 우선 보행자는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죠.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거 스마트폰을 내리친 저 아빠는 재물손괴죄로 재물손괴죄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촬영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 공익신고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저렇게 때리면 안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때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보행자, 건너려는 보행자, 그때는 일시정지예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들을 더 보호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운전자랑 아내분이 타고 계신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신호등이 없죠?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멈춰야 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돼.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 넓은 도로에서 그러다 사고 난다. 뒷차가 들이받는다. 아니다. 멈췄다 가야 된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도 멈췄다 가라고 법이 그런 데 있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아니다. 이때 전부 다 멈췄다 가야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 예. 이 부부의 대화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그럼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되고 일시정지하라는 것이 그게 도로교통법 이번에 바뀐 거죠. 현실적으로 섰다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정지하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낮에는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가겠습니다.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해서 천천히 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써 있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와,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라. 일시정지 했으면 괜찮은데. 와. 불박차가 좀만 더 빨랐으면 사고로 100% 이어졌겠죠. 이곳의 사고 위험성 주범은 뭔가요?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이 불법 주차 차량. 이 차가 그래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어린이는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서 가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특히 지금처럼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더욱더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어린이 건너고 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을 때 당연히 멈춰야 되죠. 근데 건너고 있는지 안 건너는지 건너려는지 안 보여요. 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차를 지나기 전에 정선에 멈춰서 좌우 살펴서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식이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사망케 한 경우 그것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처벌이 엄청 무거워지겠죠. 처벌보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내 차에 나의 아들, 딸이 내 차에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우회전으로 가볼까요? 우회전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경찰청에서 발표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여기 횡단보도가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일 때 여기도 보행자 신호죠.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하면서 예전에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행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해 다 하셨죠? 요 신호등에 의해서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데요. 보일 때는 멈춰야 되죠. 근데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췄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가 횡단을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보행자가 있으면 끝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불박차.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 들어가는데 앞차는 그냥 가네요. 보행자 신호 녹색인데, 와. 아니, 그냥 갔더니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린이가 뛰어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네?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겠지? 그러다 사고 나는 겁니다. 일시정지해서 혹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저쪽에 뛰어오는 애가 있으면 멈췄다 가는 것이 그게 안전하죠.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짜 아찔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찔한 순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뭘까요? 지금 네. 요 버스가 우회전해 오는데요.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에는 보행자 없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누가 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 해볼까요? 저긴 건너가는 사람이고요. 건너가는 사람이고. 자, 보겠습니다. 요 버스는 빨간불이 괜찮아요. 좀 이따 이제 신호등이 바뀔 거예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사람 건너간대. 이런. 야, 저 버스. 자, 보행자 신호 바뀌고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버스가 와서, 학생, 만약에 학생이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으면 그냥 버스에 툭 치면은 넘어지죠. 넘어지면 뒷바퀴 역과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고로 사망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큰 차, 트럭, 버스는 오른쪽에 사각지대가 많죠. 못 보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펴서 건너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췄다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편 건너는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건너간 다음에 가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이번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불박차 녹색 신호죠?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차 먼저 갔어요. 자, 불박차는 딱 보니까 건너는 사람이 있네. 옳지. 기다려야지. 자, 여기서 다 건너갔네? 아니에요. 이런. 아니, 여기서 건너는 사람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으면, 그랬으면 저기서 언제까지 건너가는지, 자, 이렇게 다 건너가지 기다렸으면, 다 사람 학생이 뛰어오고 있네. 미리 볼 수 있었죠. 근데 옳지, 여기 갔네. 그럼 나 그냥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다 건너갈 때 기다려야 돼요. 건너편에 이렇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경우 있죠?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고 여기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회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회전해도 되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은 되지. 예, 경찰은 여기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하더라도 단속을 안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했으면 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이제 횡단보도 사고 났으면 횡단보도 사고인데요. 그 횡단보도 사고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행자 건너가고 있는데 왜 지나갔느냐죠. 신호 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만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회전 중에 우회전하는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 이것이 차대차 사고일 때만일까요? 여기서 내가 우회전하다가 여기서 직진하는 차량 사고 날 때도 있고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날 때도 있겠죠. 신호에 따라서. 그랬을 때 신호 위반 책임이다. 여기 보행자 건너고 있을 때에 대한 얘기는 경찰청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는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죠? 빨간불이고, 그리고 보행자 건넙니다. 여기 보행자 신호, 아직 보행자 신호예요. 이제 보행자 신호가 중간되면 깜빡깜빡 전면 신호죠. 여기서 보행자 다 건너가면 괜찮아. 이제 건너는 사람 없네. 옳지, 나 가도 되겠지.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자, 가다가 뛰어오는 이런 경우 있죠. 전면 신호 깜빡깜빡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나 뛰어갈 수 있어. 이 사고 무슨 사고일까요?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사고 안 나면은 단속 안 해요.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이 사고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경찰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뭔가요? 신호 위반 사고다. 당연히 신호 위반 사고예요. 왜 신호 위반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가 빨간불이고 여기 만약에 횡단보도가 없다.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는 빨간불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신호에 따라오는 차랑 사고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은 요 신호등은 교차로의 신호등과 함께 여기를 지나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쭉 단일로 쭉 이어진 곳에서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요거 지나간 거 요게 신호위반입니다. 여기를 지나간다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요 앞에 빨간불, 여기 녹색불, 그때 여기를 지나가는 게 신호위반인데 경찰은 신호위반 단속을 안 할 뿐이죠.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결이에요. 신호위반에서 가다가 뛰어오는 사람 부딪혔으니까 신호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뛰던 그 보행자. 사고 났을 때는 보행자 신호였어요. 비록 깜빡깜빡하고 있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12주 진단 나왔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1심에서 피해자 측에서 많은 형사비금을 요청했습니다. 몇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1심에서 금고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항소심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얘 주변에서 돈 빌리고 1,500만 원의 형사합의해서 그래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이 횡단보도 여기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는데요.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불이면은 요때 경찰이 단속 안 하니까 나 우회전은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다 뛰는 사람과 사고 나면은 신호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첫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건너려는 그리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개미새끼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이런 횡단보도 여기서는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또는 뛰어오는 또는 여기서 사람들 아직 건너가지 않았을 때 여기서 뛰는 그래서 좌우 살펴서 진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회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불일 때 여기 보행자 신호일 때는 여기 가다가 후다닥 뛰어오는 경우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달려올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달려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회전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인도가 따로 없는 곳,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예전에는 보행자들이 우측 가장자리를 걸었었죠. 차가 가운데 가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보행자는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다. 가운데로 가도 되고요. 여러 명이서 손잡고 가도 되고요. 갈지자로 가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대각선으로 가도 되고요. 결국 자동차가 조심하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 가고 있는 보행자 왔다 갔다 하면 뒤에 천천히 절절절절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래도 중앙선이 있고 인도가 있고 보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거기 지날 때만 좀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가에 인도 없지요. 그런 곳에서는 앞에 가는 보행자랑 거리 두고요.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도 그때도 빵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깜짝 놀라게 했어? 그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지나갈 때도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기 쉽지는 않지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지.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야.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자, 서울시민대학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도움되셨습니까? 온 세상의 온 지식을,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